So caught up in the middle, thinking of drowning in those blue eyes. I'm losing sight 'cause I am falling. I'm so deep down, deep down. Yeah, I keep drowning in those blue eyes, and you can tell me all of your lies.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if it gets too dark. I'll be your light. Be your light. 안녕하세요. 아유, 염 실장님. 네, 저희 더 커튼에 염 실장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예, 오늘 어떻게 제가 불렀는데 와주셨네요. 네, 또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한번 즐겁게 영상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자, 원래 제가 영상을 혼자 찍으면 마스크를 끼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오늘은 마주 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네. 마스크 있지만 잠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루카 부장이고요. 저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아파트가 어디죠? 지금 동탄역 해리엇 아파트를 이제 평면도 분석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몇 세대인가요? 동탄역 해리엇은 총 4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8세대? 네, 그렇다면 평형 타입을 보면 총 6가지 평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97하고 107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주력 세대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155 타입하고 155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펜트하우스 개념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는 않고 주로 107하고 97 타입의 3가지 정도로 파생이 되어 있네요. 동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형 평형 타입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아기가 2명이고 여기는 전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동탄에서는. 동탄은 제가 알기로는 한 3, 4명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저도 만나보면은 되게 젊어 보이신 부부가 들어왔는데 막 아기가 4명인 경우도 보고 방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쌍둥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 쌍둥이. 네, 쌍둥이에 한순간에 3명 돼버리니까. 네, 쌍둥이 있고 오빠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되면 벌써 자녀가 3명인 거니까 그렇죠. 5인 가구, 6인 가구가 많은 이제 지역인 것 같아요. 동탄. 근데 사실은 동탄이 84 타입이 사실 많잖아요. 특히 동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죠,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84A 뭐 이런 게 포베이 구조가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따가 평면도 분석은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방들이 큼직하게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한 5인, 6인 가족 같은 경우는 84A도 좀 작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84A도 4인 가구가 살기에는 괜찮긴 한데 이제 근데 아빠방이나 아빠방이 이런 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알파룸만 빠져 있어줘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방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염 실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은 없긴 하죠. 필요하지만 쓰고 있는 방은 없는. 뺏기셨나봐요. 그렇죠. 다 사모님한테 뺏기게 됐어요. 드레스룸이나 뭐 다른 아이한테도 뺏기고 이제 드레스로도 뺏기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한번 평면도 영상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평면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97A 타입입니다. 4베이 구조고요. 얘가 방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알파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염 실장님, 저는 지금 해리엇이 뭐가 인기가 많나 싶었냐면, 보통은 알파룸이 있으면 주방이 좀 좁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는 여기가 운동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넓게 나왔는데도 방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션 사양으로 보면 어차피 확장은 다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가구 옵션, 팬트리 같은 거를 추가로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는데 뭐 거실 팬트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넓어 보이는 타입이 이게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탁은 제가 봤을 때 세로로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죠? 네. 보통 이렇게 길게 나오면 좀 긴 식탁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홈바처럼 꾸미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파, 어떤 뭐 TV 걸치고 제가 이제 가구적인 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거 끝나고 저희 염실장님이 이제 커튼 쪽을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끝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화장대가 있잖아요. 네. 염실장님. 파우더룸이 따로 있고.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보통은 이거를 빼고 싶은 분들도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나는 굳이 화장대 말고 뭔가 붙박이를 길게 놓고 싶다든지. 근데 이번에 이 97A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게 길게 놔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아예 제대로 된 붙박이라고 중문으로 막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네, 굉장히 잘 빠진 그냥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84 타입이 아니라 97 타입이 제일 작은 평형 타입이다 보니까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예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침실 2와 3가 사이즈가 같아요. 네, 이게 3000씩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중앙방이 한 30cm가 더 좁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성비에 상관없이 아들이든 딸이든 붙박이를 하든 안 하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알파룸조차도 하나의 방처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커튼 쪽으로 뭐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커튼은 기본적으로 판상형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점은 없는데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조금 고민해 보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4인, 기본 4인 가구다라고 하시면 거실은 개인 취향에 맞게 뭐 블라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라인드로, 커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커튼을 빼서 조금 더 집을 넓어 보이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대부분 안방은 커튼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우리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침대 들어가고 붙박이 들어가고 더 이상 오브제적으로 들어갈 게 없으니까 여기에 커튼이 하나의 오브제가 돼서 좀 아늑한 침실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제일 많이 당황하시는 게 이제 요즘 입주 아파트들 분위기가 그런데 이쪽 부분이 보통 커튼 박스가 잘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옛날 집은 커튼이 벽에서 벽까지 끝까지 갔는데 요즘은 박스가 잘려 있어서 이 면이 비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적응해 보시면 이제 되게 이제 익숙해지실 거라 제가 보통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상담을 도와드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당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 2, 3는 네. 만약에 진짜 아예 침대가 들어간 서재가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커튼으로 가는 게 어떤 단열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아마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블라인드보다 커튼을 좀 선호하시는 분위기라서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수가 많아서 자제분이 1명, 2명, 3명일 때는 여기도 커튼을 하는 게 알파룸까지 낫겠죠. 커튼 왜냐면 이 방이 좀 더 추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에너지적으로도 많이 효율이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알파룸을 커튼으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4인 가구의 남편 고객님들이 난 서재를 쓸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아무리 좀 춥더라도 그때는 블라인드로 해서 살짝 오피스 느낌이 나게 가는 경우들도 왜냐면 여기에다 많습니다. 책상을 붙이면 네. 커튼 때문에 띄어놔야 되는 그 네. 부분이 이제 싫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좀 빛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여기도 막아야 될 거고요. 공간적으로 조금 좁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같은 면적도 아닌데다가 향도 북향 쪽을 바라볼 때는 공간이 조금 좁아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오피스로 쓰실 때는 블라인드를 저희는 추천하고 이제 자제분들이 쓰실 때는 커튼을 더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일단은 아주 디테일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홈스타일링을 받으러 오실 때 또 팁을 드릴게요.
자, 97 B타입인데, 네, 벌써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 네. 사실은. 네, 예전에 우리가 호수부영에서부터 약간 트라이앵글 이런 집을 좀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장점도 장점이지만 사실 단점들이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뭐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 부분에 창문 부분들이 좀 보여요. 네. 안방에.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조금 봤던 부분들 아닌가요? 네, 드레스룸 안에나 이거. 네. 네,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안쪽에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아니라 통창으로 이런 식으로 한 환기구? 네. 그 정도로? 근데 요거는 보통은 블라인드로 많이 마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거의 99% 정도 블라인드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고 1% 정도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옷이 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저희는 다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왜 붙박이를 못 놓게끔 이렇게 만들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평면도라는 게 항상 인터넷 페이지를 이제 이 평면도 부분을 보시게 되면 59 타입도 지금 이 크기로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이 거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작은 평형대에 비해서는 하나의 작은 진짜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넓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원래 옵션 그 이따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이 이제 하나 워킹 클로짓처럼 돼 있을 거고요. 이쪽은 이제 그런 걸 하기 싫어하신 분들은 붙박이를 어디다가 놓습니까? 결국은 뭐 이쪽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제분이 만약에 3명이 아니라면 사실 이쪽에는 알파룸을 아예 드레스룸화 시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넓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97A 타입에 비하면 뭔가가 조금 이쪽 부분을 이제 좀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순정 형태로 쓰기에는 사실은 서랍장 정도만 길게 놓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불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다른 부분에다가 이런 엣지에다가 결국은 조그맣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에는 또 창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침실 2, 3 경우 같은 경우도 다 폭 3천 나오는 가장 표준화된 방이고, 알파룸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방도 사실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97A와 B의 차이는 사실 이 부분 정도밖에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패브릭적인 측면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염 실장님? 여기랑 제일 유사한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호수 부영 단지가 A, B타입이 살짝 이거 디테일들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면적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벽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평면도상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안방의 면적이나 거실의 면적 이런 것들은 97A랑 B가 크게 차이가 없고, 그치, 이 속만 네, 정치니까. 그냥 건물을 지을 때 그 아웃라인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쁠 수도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떻게 공사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뭐 이렇게 템퍼보드 느낌의 침실 장을 짜도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커튼, 암막 커튼 넣어주고 여기를 막아준 다음에 블라인드를 쓰셔도 되니까 오히려 개인 맞춤으로 집을 꾸미시기에는 훨씬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FM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거실, 알파룸, 2, 3는 97A랑 동일하게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생각도 했어요. 지금 97 B타입 분석 영상에 좀 시간이 남아있어서 제가 네. 제안 드리는 건데, 창문이 작으면 네. 큰 것처럼 보이자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침대를 원래 이쪽에 놓는 거를 좋아하시진 않는데, 네. 이쪽에 침대를 놓고 이쪽에 커튼과 이쪽에 있는 커튼을 이렇게 좀 기역자로. 말 그대로 약간 다이닝룸은 아니지만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좀 예쁘게 섹션별로 우리가 분당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공간이 사실 좁은 공간이 아니라서 여기야말로 조그만 커피 라운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성인분들이 저녁 늦게 그냥 여기에 조그만 TV라든지 이런 휴게실식으로 꾸미면, 그럴 때는 또 이런 커튼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호텔 같은 느낌으로도 꾸밀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이런 조그만 원탁 하나 놓고 네. 이렇게 밑에 러그 하나 놔서 네. 이렇게 그냥 잠옷을, 파자마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저녁 늦게 여기서 차 한잔 하면서 살짝 어디 이제
예,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분위기 전체는 간접 조명도 조금 적당히 하면 사실 기성화된 집회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훨씬 더 개인 맞춤으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커튼으로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오히려 그럴 때는 커튼으로 맞춰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또 너무 조그만 창에 커튼을 다는 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우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규모가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여기에 커튼 수준에 맞는 조금 고급 블라인드로 이제 퀄리티를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꼭 블라인드라고 해서 저렴한 거 기본이 아니라 뭐 소재 자체를 뭐 원목이나 아니면 허니컴 쉐이드 이런 식으로 소재 자체를 올려서 커튼 느낌이 나는 가구하고도 이쪽에는 가구하고도 맞출 수도 있겠네요. 예를 그래서 들어서 느낌을 같이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블라인드라고 해서 기본, 커튼이라고 해서 고급이 아니라 만약에 블라인드 만약에 여기에다가 원목을 집어넣으면 원목 블라인드. 맞아요. 만약에 여기가 하얀색 조그만 2인용 세라믹 테이블이면 약간 허니컴이나 이런 걸로 좀 비슷한 산뜻한. 소재 자체를 비슷하게 맞춰서 하나의 컨셉화 시키는 것도 같이 한번 작품 만들어 보면 돼요. 97 B타입은 어쨌든 좀 특이하게 개성 있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연출하시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타워형입니다. 97C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장점 하나부터 시작할게요. 일단은 두 군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한 3베이 구조 또는 타워형 구조 중에 침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염실장은. 그래서 원래는 보통 우리가 4베이과 이런 3베이 또는 4베이와 이런 타워형을 이제 일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 수납에 대한 그런 기회나 조건들이 많이 좀 딸려요. 대신에 거실 쪽이 넓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주방하고 거실이 한 몸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간에 어떤 가벽적인 거나 어떤 그 파우더룸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는 거를 아까 그 4베이 구조는 요즘에 그런 타입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이 타워형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여기 알파룸과 침실이 나란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둘 다 창문 있어요. 이거 통풍 죽음입니다. 4베이 부럽지 않게 굉장히 통풍이 환기가 잘 될 거예요. 여기가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중에. 그러면 이제 보통은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이 우리가 말한 환기구가 되는 거죠. 가구적인 거를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광교에서만 봤던 방식인데, 보통 이 타워형 구조는 식탁을 나란히 이렇게 아일랜드랑 길게 놔야 되는 방향이라서 복도에서부터 다리가 보이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에 해리엇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 아일랜드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평행으로 놨을 경우에는 정말 좀 특이한 구조에 굉장히 길어 보이는 형태로 꾸미실 수가 있어요. 단 역시 여기가 이제 변수가 되는 게, 과연 이 부분이 통창일까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창일까. 이거는 커튼적인 측면은 제가 염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거고요. 침실 2가 크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지금 얼마나 나온지 모르는데, 침대를 여기다가 소위 짱 박는다면 진짜 큰 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대가 되고, 알파룸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왔어요. 이건 딱 서재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이나. 어쨌든 간에 소파 자리는 정해져 있고, 침실 쪽은 수납을 길게 하거나 이쪽 드레스룸을 기역자로 꺾고 중문을 달거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를 어떤 가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깨끗한 도화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커튼은 어떤가요? 커튼은 타워형 구조가 사실은 의뢰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마다
제일 좀 궁금해 하시고 또 익숙치 않은 구조라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집을 꾸미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되게 유리한 구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죠? 같은 커튼을 달더라도 거실 기준에 만약에 전면에 창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 50이 예쁘다. 그럼 타워형은 2개가 있으니까 무조건 100점이 나오는 거죠. 50 더하기 50이 돼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집 꾸밀 때 타워형 구조분들이 오시면 되게 재밌게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보여드릴 자료들도 되게 많아서 또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향이 다르시니까 나는 블라인드를 사겠어. 그럼 여기도 블라인드로 맞추고, 나는 커튼을 사겠어. 그럼 여기도 커튼으로 맞춰주는 거고,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의뢰하시는 건 여기는 커튼인데 여기는 블라인드이면 어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말리진 않으나 맞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는 보통 통일을 많이 추천합니다. 제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요 침실 1은 네.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창문이 없어요. 네, 여기밖에 없죠, 창문이. 그럴 때 이 부분을 그냥 차라리 벽하고 비슷한 계열의 그냥 블라인드로 차라리 통일시켜버리는 게 좀 넓어 보이나요? 그쵸,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으로 여기를 블라인드로 가셔도 사실 훨씬 더 넓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 발코니 쪽으로 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빨래도 널어야 되고 또 널은 지금은 빨래를 안 하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은 어차피 세탁실에 건조기랑 세탁기를 같이 쓰시니까 이쪽으로 통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블라인드를 안 권하지만 요즘처럼 통행이 없을 땐 블라인드도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런 거죠. 오브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하나 있는 창문에 사실은 붙박이나 침대 하나만 들어가면 여기밖에 포인트를 못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장을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개인 취향 플러스 현장을 보고 커튼 또는 블라인드로 이제 취향에 맞춰주면 제일 좋죠. 그게. 사실은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침실 1이 아니라 2예요. 여기도 2군데가 있단 네. 말이에요. 여기도 커튼을 2군데 다 해야 되나요? 여기도 이제 취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추천은 아까 이쪽에 만약에 이제 침대를 넣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되면 너무 좋고, 만약에 안 돼서 침대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 자제분이 쓰신다, 그럼 딱 봐도 그냥 보통 이제 침대 밀어넣기 아니면 책상 밀어넣기가 책상 밀어넣기 하면 저 같으면 블라인드가 그렇죠. 할 것 같고, 네. 침대가 아마 근데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여기가 더 넓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근데 좀 애매한 구조다. 마침 여기에 기둥 하나 있는 것처럼. 네. 왜냐면 침대를 이렇게 놓기도 뭐하고 문 앞에다가 놓기도 뭐하고 이건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이제 창문 평면도상에도 이게 넓게 빠졌고 좁게 빠졌으니까 다 커튼으로 가셔도 좋지만, 이쪽이 만약에 현장을 봤을 때 침대가 들어가고 커튼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쪽은 반창 블라인드를 해서 차라리 좀 공간을 넓어 보이게 쓰시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자, 107 타입인데 107 타입은 제가 사실 염 실장님 네. 좀 당황스러워요. 네. 아일랜드가 어디 갔죠? 아일랜드가 어디 갔어? 이거는 네. 모르겠어요. 이건 이 아파트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센터 아일랜드라도 하나가 있을 줄 아는데, 좋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대로 식탁을 놔두던데 전 지금 기준점이 하나가 잘려 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신청자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97 타입은 신청자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107 타입은 이거는 봐야 돼요. 제가 일단은 이거는 보류할게요. 네. 식탁자리는. 거실은 보기에는 지금 도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평형대라서 이렇게 크게 해주고 25평대라고 해서 작게 그려주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요. 그래서 이거 소파 쪽은 뭐 뷰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 얘가 이제 지금 계속 신경이 걸리긴 걸려요. 냉장고 쪽이 지금 어느 쪽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예, 지금 비확장형의 쪽을 보면 아일랜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파생이 돼 있는데, 잠깐만요. 이례적으로 밑에 옵션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확장형일 경우에는 센터 아일랜드가 지금 유상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다 사지 않았을까요? 기본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차라리 이렇게 되면 이제 대답이 확실한 게,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제가 좀 더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요. 베타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드레스룸이라고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충분히 서재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뭐죠? 현관 팬트리 옆에. 제가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봐왔던 건데, 이거를 또 거실 팬트리로 유상으로 지금 아마 신청을 하는 거 맞을 거예요. 네. 가구 유상 옵션, 거실 팬트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껍데기 느낌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 돈을 내고 채워 놓으세요. 사실 이 개념이에요. 더 이상은 얘기 안 드릴게요. 이거는 네네. 이제 호불호도 갈리고, 네. 또 사실은 이런 걸로 좀 건설사들이 약간 어떤 그 분양가적인 측면에서 머리를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네. M 실장님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뭔가를 얼마든지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침실 3가 넓게 나왔어요. 네. 더. 예, 이 방은 생각보다 클 겁니다. 알파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84 타입 정도의 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침대도 들어가고 책상이 들어가고,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침실은 아마 좀 타이트하게 나왔지만 이게 엄청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 방이 제일 큰 상황이 생겨버리는. 네. 물론 이쪽에는 입구들 때문에 이제 뭐 전체를 그대로 이런 스퀘어 형태의 방처럼 다 사용할 수는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커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구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게, 이거는 지금 하얀 도화지에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방 쪽에 붙박이 하실 분은 없으세요. 여기에 간섭도 많이 생기고, 굳이 이게 드레스룸으로 따지면 완전 대형 드레스룸이거든. 네. 일단은 뭐 이거는 깨끗한 도화지에 제가 홈스타일링 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네. 커튼 쪽은 어떻습니까? 커튼 쪽은 특별히 뭐 모난 거는 없고, 제가 한 가지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입주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커튼 상담도 많이 받고 또 가구 상담도 많이 받으실 텐데, 대부분 메인 창들은 좋은 것들로 많이 사시려고 해요, 상담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뒤에 것들을 보통 업체들이 서비스로 많이 넣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로 또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방창 정도는 또 현장에서 창문의 크기를 봐야겠지만, 네. 이게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 거실에 맞춰놓은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기 주방을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너무 기본으로 가버리면, 제가 장난으로 드리는 말씀이, 다 예쁘게 꾸며놓은 집에 주방 뿌리기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기왕이면 누군가는 서비스로 준다고 하고 무료로 드레스룸은 상관없지만, 드레스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익스포셔든 노출된 저 네. 부분은 그래도 너무 좀 싼티나는 허니콤이나 그런 걸 하는 맞아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콤비 블라인드로 서비스를 콤비다. 준다. 네. 그럼 콤비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아니야, 나는 그냥 조금 더 추가해서 뭐 우드로 살래, 나는 뭐 알루미늄으로 살래, 이런 식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나중에 갖다 놓으시는 가구들이나 거실에 뭐 소파, 커튼 이런 오브제들이랑 잘 맞아서 훨씬 더 이 공간을 멋있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특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대형 드레스룸으로 보이고요. 네, 저도 여기가 드레스룸. 여기가 서재, 여기 딱 애들 방, 네. 여기는 이제 긴 식탁, 네. 또는 이쪽에 홈바 추가. 딱 그렇게 보이네. 네. 일단은 뭐 107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감히 지적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 그래도 좀 좋은 품질에 최대한 가성비는, 홈스타일링 빨리 오실수록 가성비가 네.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예쁘게 꾸미는 거를 추천드리네요. 그죠? 7타입 딱 보면은 그냥 편한 말로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이, 이런 말투를 쓰면 안 되는데 여기는 잘 꾸미면 진짜 네. 간지납니다. 간지. 뭔가 벌써 네. 평면도만 봐도 좀 상상이 되는 예쁜 집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상상이 되는 뭐 공간적으로 아까 여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는 유상 옵션을 넣으실 건데 만약에 유상 옵션 안 넣으시면 개인 맞춤으로 근데 또 충분히 그런 거는 꾸미실 수 있어요. 구축에 비하면 또 운동장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냉장고 들어가고 식탁 들어가고 소파가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좁아질 수는 있겠죠. 사실은 막 엄청나게 운동장 같은 예전 구축에 기둥 있는 집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좀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막 안마의자를 거실에 놓다는 이럴 경우에는 또 저희가 소위 말한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대한 미니멀하게 하면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VR97B 타입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좀 삼각형, 외벽이 좀 삼각형으로 보인다는, 네. 그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가구 따로 커튼 따로 아니라 저희가 중간중간 좀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게 저는 일단은 아트월 쪽은 마음에 드는 게 파넬이 2개죠. 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제 눈에? 저 보통은 요거 반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서 쪼개져 그것도 있죠. 있지만 이 타일 자체가 좀 밝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동탄역 롯데캐슬 비슷하게 좀 동탄역에는 아파트들이 창틀이 네. 대체적으로 밝지가 않아요. 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인 게 여기도 브라운톤 계열. 예. 고급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톤이 무거우면 아무래도 고급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근데 계시는. 다행인 건 여기가 84 타입의 말이 많이 나올 텐데 97 이 타입이죠, 정도 그것도. 공간이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40평형대는 좀 어둡게 가잖아요. 네. 여기는 아예 통일을 시켰네요, 브라운으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여기는 또 하얀 창틀이야. 네. 그리고 이제 문 색깔, 사실은 여성분들이, 많은 여자 손님분들이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문 쪽은 조금 더 밝은 거를 선호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맞춰놓은 것 같기도 하고. 주방 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 계통. 네. 이게 저희가 또 내교 푸르지오. 네. 거기서 봤던,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이 당시에 분양했을 때 트렌드가 이런 메탈. 그래서 의외로 예전에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메탈 냉장고가 오히려 다시 어울리는. 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더 하얗게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쓴 게 이 아트홀에 있는 자재하고 상이한 비슷한 자재를, 좀 유사한 자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일랜드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유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센터 아일랜드는 아니고, 아까 그거는 참, 97 타입이 아니었군요. 107 타입이었어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커튼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틀일 경우에. 여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샤시 톤, 그 다음 벽 톤 맞춰서 좀 웜한 느낌의 겉질을 써주고 얇은 쉬폰 커튼을 같이 써줘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미 톤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톤을 최대한 빼서 요즘 많이 하는 차르르 커튼 원톤으로 그냥 조금 두툼한 원단 써서 하나로 빼줘도 채광은 막진 않지만 단열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해주고 이 창틀을 조금 커버해줄 수 있는,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톤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미 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사실은 84 타입 때 저희가 왜 원톤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4평 기준보다는 조금 더 5,6cm가 크기 때문에 네. 좀 썰렁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겉이 무난한 걸로 가구에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포인트를 넣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게 막말로 박나래가 하얀색 점프 수트를 입으면 신발을 하얀색 운동화 신는 게 낫지만 네. 장도연이 하얀색 점프 슈트를 입으면 사실 좀 빨간 모자나 어떤 빨간 신발 그걸로 포인트를 줘도 짧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포인트를 약간 줄 수도 그런 있죠. 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분석이란 분석을 하지만 이렇게 집이 크면요 뭘 해도 예뻐요. 그쵸. 사실은 그냥 조명도 이 정도면 무난한 거예요. 좀 푸르조에서 썼던 조명하고 비슷한데 조명은 어차피 다 바꿉니다. 맞아, 인테리어로 다 들어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위 아래층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바꾸려고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시니까 요즘은 기본도 좋게 나오는데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참 마음에 드네요.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워요. 이거 마침 저희 집 인테리어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나중에 간접 조명 정도만 좀 이렇게 보강을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을 좀 밝게 꾸미시면. 거실장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사지 말고 벽걸이 TV TV. 하나만, 벽걸이 TV 하나로만 하고. 자, 일단은 저희가 거실은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방인데 우리가 그찮아도 너무 운이 좋았던 게 97A가 아니라 97B 타입이 사실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이게 VR이지만 꼭 이 문을 한번 열고 싶어요. 이 문을 열면 다시 한번 아까 글로 갈게요. 아까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롯데캐슬. 네, 이 부분처럼 문을 열면 아마 이런 작은 창문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어두운 틀일 거예요. 네.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안쪽에는 어떤 걸로 가리는 게 나을까요? 안쪽에는 완전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분들은 조금 어두운 색의 블라인드나 아니면은 햇빛 차단이 잘 되는 근데 암막 블라인드도 좀 크게 맞추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네. 옆에 있는 틈새로 빛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저도 이제 사전 점검 때 현장을 들어가 봐야겠지만 보통 드레스룸은 옆에 여유를 많이 안 주는 데가 있어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빼주면 좋고 여유가 없는 집들은 어쩔 수 없이 샤시가 조금 노출되게 설치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제가 케이스인 것 갑자기 같고. 조금 궁금해진 네. 게 보통 사실 단열 필름 업체하고 커튼이 같은 선상에 있진 않고 좀 겹쳐요. 겹친다고 생각 많이 근데 하시죠. 물론 이 작은 창문 하나를 네. 단열 필름 시공하지는 않겠지만 네. 소용이 있나요? 채광에 있어서는? 그래도 단열 필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블라인드를 안 하시고 단열 필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이 손상은 안 당하나요? 아무래도 좀 빛이 그렇게 많이 드는 곳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드레스룸- 블라인드나 커튼만큼의 효과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똑같진 않겠지만 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유림 노르웨이 숲 같은 데는 네. 이렇게 드레스룸 창이 있는데 그 위에 바로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블라인드 설치 자체가 아예 안 돼서 그때는 이제 단열 필름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을 근데 이 정도면 본인들이 그냥 셀프 시공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창문 전체를 할 필요는 네. 없으니까. 이것만도 해주지도 않고 단열 필름 업체들이 그 아예 안 해주죠. 네, 전체 다 하셔야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VR 상에서는 그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이 열면 부분을 열면 아까 그 부분이 나온다는 네,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는 또 창틀이 근데 밝은 밝은 색으로. 색이네요. 네. 차라리 처음부터 좀 밝은 걸로 나가도 괜찮은 방법이고. 요 패널이 과연 있을까요? 벽지일까요? 제 생각에 벽지로 돼 있을 것 이거는 같은데. 벽지일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모델 하우스니까 이렇게. 이거는 잘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굳이 화장이 아니라 좀 수납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랍장에 속옷이라든지 양말 네. 이런 작은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게 욕실이 이렇게 정면에 있으면 사실은 좀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왜 중문을 좀 달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스위치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거는 저희보다 전문적인 말 그대로 그 중문 업체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드레스룸 한번 볼게요. 이쪽 드레스룸에는 창문이 없어요. 네. 그 작은 드레스룸.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기역자로 꺾여서 옷 정도만 보관하는 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고 자 침실 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침실 원은 받고 안방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네, 제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커튼 아. 박스가 가다가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거를 끝까지 안 가니까 네, 매번 입주 매년 분양받아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커팅되는 이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나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면 커튼이 끝까지 안 갔다고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꼭 미리 받으시면 좋고, 저희 업체들 측에서도 실측 때는 꼭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렇게 안 돼 있는 단지들도 있으나 열의 8단지가 이렇게 커튼 박스가 끊겨 있고, 이 뒤쪽에 이제 그 대피 공간이 있어서 요즘은 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더라고요. 맞아요. 집 꾸미기엔 또 이게 차라리 여기다가 액자 걸는 게 나아요. 액자 그렇게 걸고. 보이는 데다가 하지 말고. 그래서 오브제를 꾸미기엔 사실 훨씬 더 좋은 공간인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엔 좀 당황하시고.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이쁘긴 이쁜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침실 2로 한번 가볼까요? 아, 애들 방도 근데 창틀은 어둡네. 이쪽 라인 자체가 다 지금 어둡게 되신 다 거죠. 어둡게 나와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겁니다. 필름지 하실 분들은 필름지를 하지만 제에게는 이제 그 창틀 필름지 네, 시트지. 여기 정도 평형 타입이면 가격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아요. 2,300은 넘지 않으실까. 넘죠. 네. 왜냐면 지금 문까지 해야 되고, 네. 만약에 문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루카 부장님, 어디까지 필름을 많이들 하나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라서 인테리어적인 설명은 안 하지만, 네.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을 거쳐가니까 어떻게 많이 하나요? 하는데, 사실은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염 실장님? 하려면 다 하던가, 안 하려면 안 하던가. 어정쩡한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붙박이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 원래 색깔이 벌써 구현이 되고, 야 근데 틀이 보이긴 보인다. 네. 어두운 게 이거는 맞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어두운 색상보다는 차라리 이걸 상세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좋은 점이 커튼 박스 열려 있어요, 여기는. 괜찮네. 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커튼으로 와이드하게 빼줘도 되고, 블라인드로 딱 맞게 빼주셔도 되고. 저는 왠지 방향을 무조건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만 방마다 다 커튼으로 주름 많이 넣어서 통일을 시키는 것도 그게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간지가 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자, 침실 3으로 한번 갈게요. 거의 다 봤거든요. 이야, 여기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침대 때문에 눈치를 못 챘는데, 아, 여기 창문 커요. 네, 여기는 창문이 좀 크게 빠져 있고, 이거 블라인드로 안 돼요. 추워요, 겨울에. 침실로 쓰실 거면 커튼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렇게 처지면 안 되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은 거고, 보통은 세대마다 실측을 다 다시 해서 완전 저스트하게 맞춥니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이거는 같아요. 아주 최악 중에 이제. 이것도 아마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냥 하얀 벽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나아요. 전 이거보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붙박이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냐 안 하냐 그건 개인 취향이고, 여기는 제 생각에 홈스타일링 받을 때 인테리어랑 겸비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임 실장님. 네. 필름지 좀 하실 분은 하실 것 같아요. 조명, 필름, 뭐 중문, 홈스타일링 이렇게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치, 가구 커튼 이렇게 해서. 실링팬도 좀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떻게 좀 집을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몇 세대라고 했죠? 428세대입니다.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네. 저희가 홈스타일링을 타겟으로 정하는. 의외로 반절은 소형 타입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저희는 사실은 물론 소형 타입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좀 중대형 타입들이 사실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적어도 브라스코 쪽은. 어떻게 염 실장님은 좀 어떠세요? 다양하게 오시죠? 여기? 저희는 조금 커튼 쪽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커튼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전반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을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즉 나름대로 중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
42인치 TV 쓰던 거를 걸어놓거나 네. 기준에 섰던 블라인드를 떼어와가지고 걸거나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규격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평형대가 크다 보니까 3인용 소파 25평대 쓰던 거를 가져오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이왕에 돈 쓰는 거를, 아니면 이왕에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셨을 때 제대로 꾸미고 싶지, 아무리 저렴하게 잘 산다고 해도 그 소위 말하는 가성비적인 측면이 안 맞으면, 집이 안 이쁘면 그게 돈이 더 아깝다는 얘기는 모두 다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해리엇은 한마디로 이제 저희 브라스코 측면에서, 좀 저희 측면에서 보면 제일 메인되는 세대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000세대랑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저희는 84 이상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진국만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97, 107.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좀 유리한 단지이기도 하고, 홈 스타일링을 할 때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아서 그 각각의 니즈라든지 노하우, 뭐 생활 동선에 다 다양하게 좀 꾸미고 싶은 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염 실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현장을 보는 느낌이랑은 또 다를 수 있고, 현장에서 또 피드백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그냥 평면도나 이런 3D를 봤을 때 좀 설레이는 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부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 제가 고객님들께도 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돈을 많이 써야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싸게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가장 최고 좋은 가치는 제일 좋은 합리적인 비용을 써서 가장 멋진 이상적인 집을 만드는 것들이 또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제일 현실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요. 이게 우리가 아까 97 B타입 이거 모델하우스 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좀 빠뜨려서 추가적으로 하면, 이거 다이닝룸인데. 네, 딱 만약에 뷰까지 나오면. 그러니까 꼭 뷰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통풍이 되니까, 네. 손님을 맞이할 때, 요즘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덜 찝찝하지만, 이게 창문이 크면 이게 서재가 아니라 여기가 다이닝룸 하기 너무 좋은 게, 이게 바로 주방 옆에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큰 식탁이 들어가니까 두 개를 살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이닝룸 개념보다는 긴 공부방? 취미방이 되긴 좋네요. 이렇게 짧은 거를 놓는 것보다 길게. 네. 그리고 학원 차릴 수도 있겠다. 제가 공부방. 예상은 못하겠지만, 네. 이게 타입이 97이면 예전에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쓰는 타입이었는데, 여기 젊은 분들. 맞아요. 실제로 뭐 예미지도 그렇고 동탄역 롯데캐슬도 그렇고 상담해보면, 오히려 큰 평형의 신혼부부 또는 아이가 하나 있는 집 쓰시는 분들은 진짜 다이닝룸이나 아이 뭐 북카페처럼 꾸며서 쓰시는 분들도 이거 너무 세팅 잘했다. 원래 되게 많죠. 모델하우스들이 세팅을 잘 못하는데. 요렇게 이거 사실 DVD룸으로 쓰기에도 괜찮거든요. 신혼부부분들 멀티미디어실로 써도 되고. 그치, DVD룸이 아니라 요즘 DVD 본 사람 없어. 맞아요. 그냥 멀티미디어실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97 타입이라서 이렇게 좀 고루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젊게 꾸미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확실히 크기가 깡패라고. 네. 일단 평형대 자체가 넓지만큼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입주 예정자분들은 정말 입주 축하드립니다. 진짜 좋은 집 되셨네요. 평면만 봐도 설레이죠, 이럴 때. 어쨌든 간에 저는 가구 쪽 담당하고 있고요. 이 가구라 하면 소파, 식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수납적인 거, 애들방, 이런 거를 주문 제작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는 커튼, 블라인드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생산 라인에서 설치까지 다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드릴 수 있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요즘에는 공동구매 이런 현장에 참여를 안 하시는지 이제 물어보는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사전 점검 촬영을 하거나 이런 현장 쪽에서 홈스타일링을 하다 보니까 못하죠. 아무래도 그 현장이 중요하지 그 행사장이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가구와 커튼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동구매 현장에 없다고 해서 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특화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유명하시잖아 이분. 아닙니다. 이렇게 또 촬영은 처음인데. 커튼하면 염실장. 그래서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과 우리 더 커튼의 염실장.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맘카페 소사이어티라든지 어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저희 콘텐츠들이 종종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동탄에서만 장사하는 거 아니죠? 네. 서울 뭐 이쪽 특히 요즘에는 분당 수지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수원 쪽이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수원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지금 현재는 안양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한번 작품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겉지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겉지 4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암막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4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많이 우리 느끼면서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 쇼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 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 방은 예전에는 보통 겉지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겉지 하나만 해주지 않고 겉지에 속지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지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겉지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겉지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집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